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장 차영주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과 그와 관련된 그의 모회사인 SK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6일이고요. 7월 6일 현재 SK바이오팜 주가를 보게 된다면 상한가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3일 연속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시초가를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기 시가와 보가가 같죠. 하지만 저가는 19만 3,500원으로 장중에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인데요. 화요일인 내일 SK바이오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내일은 오늘과 같은 강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시총이 대략 한 16조 정도 됩니다. 16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지금 혹자들은 오늘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이 사고 있으니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처럼 이 3인방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물량을 좀 담아놓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폭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SK바이오팜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물론 오후에 뒤늦게 지금 70만 주 잔량이 있으니까 못 사신 분들도 일부 있으십니다만 오전 내내 살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얼마다? 700만 주다. 그렇다면 사고 싶어 하시는 분은 다 사셨어요. 내일 상한가 치면 얼마죠? 25만 원 부근입니다. 그러면 25만 원 부근에서 여러분들 추가로 사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흔들렸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출회된 것은 언제까지? 보호예수가 풀리는 약 한 달여 정도 기간까지는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은 물량이 몇 주다? 1,000만 주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700여만 주, 그 다음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400여만 주가 풀렸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은 언제든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제가 말씀드렸던 SK입니다. 주 SK 같은 경우 제가 30조 정도의 시총을 보면 현재 지금 시총이 얼마다? 20조 언더에 있기 때문에 약 5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로 주가가 좀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뷰는 여전히 SK 같은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최근에 각종 증권사에서 SK에 대한 목표가를 30만 원대 후반까지 제시를 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금 SK바이오팜이 흥행에 따라서 주 SK가 조금 밀리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가격대에서는 메리트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자 하는 종목은 지금 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바로 카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카카오가 대망의 30만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카카오가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이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0만 원대 초반서부터 카카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언택트의 대표적인 관련주로서 카카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언택트의 대장주로서 카카오를 뽑죠. 그러면 30만 원이 왔다. 그럼 30만 원을 안착할 것이냐? 아니면 더 뚫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 왔느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막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오늘 그것을 연합 인포맥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서치 리포트를 클릭을 하시면 각종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카카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에 미래세대우, 유안타, 하이, KTB를 필두로 해서 리포트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를 한번 유진증권 것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 2분기 영업이익이 9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 매출액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9천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4%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3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여러분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31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리포트를 볼 때 목표 주가가 31만 원이면 여러분들은 31만 원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증권사들은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죠. 삼성전자 4만 원대는 5만 원 간다 그러고 5만 원 가면 6만 원 간다 그러고 리포트가 따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에 있어서는 애널리스트들이 다소 좀 곤란함을 겪고 있죠. 중요한 것은 트렌드인데요. 현재 지금 상향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를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언택트인 건 알겠고 내가 카카오톡 많이 쓰는 거 알겠고 카카오뱅크 많이 쓰는 거 알겠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이렇게 카카오의 영업이익을 끌어당기고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것을 보면 피코마 일본 제팟 웹툰 가치는 10조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카카오 재팬에서 웹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피코마인데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대박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2분기에 외형 성장을 이끌고 있고 현재 지금 예상 거래치의 절반 가까운 것들을 현재 지금 한 분기에 해놨다. 올해 할 것을 한 분기에 2분기 때 다 해놨다. 우리가 모든 기업들이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내일 나오죠. 내일 아침에 나오는데 대략 한 6조 중반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봐요. 전반적으로 이게 감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피코마라는 게 소위 대박을 치면서 2분기 실적을 땡겨왔다는 거죠. 그만큼 카카오는 수익원이 다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와 비교할 수 있는 업체가 뭐죠?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한때 네이버는 거의 100만 원에 다다를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근데 그 네이버가 왜 지금은 카카오와 주가 수준이 비슷할까요? 네이버는 오로지 광고 수입만이 이제 전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카카오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100만 원 가까이 갈 때 카카오는 10만 원대였어요. 그 차이점은 뭐였냐? 카카오는 그동안에 뱅크 만들고 웹툰 서비스하고 카카오 택시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라인을 깔았죠. 라인을 깔면 어떻게 되죠?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은 들어가는데 수익은 안 났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 같은 경우 오로지 라인이라는 일본에 있어서의 그 라인 톡이죠. 톡을 하면서 가입자 증가만 받았을 당시에 카카오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들을 깔아놨죠. 그게 2020년이 되면서 수익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카카오가 올해 변신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점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자회사인 사업부 하나하나가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일본에서 웹툰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중요한 거 뭐죠? 이 목표 주가 얼마? 37만 원. 지금 또다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지금 아까는 31만 원, 지금 37만 원 상향이라는 리포트를 나왔다라는 점. 저는 이 연합인포맥스의 이 리포트 서비스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리포트를 한눈에 보면 종합적인 시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래에셋대우로 거래하시면 37만 원만 생각하시죠. 또 한편에 유진증권만 거래하시면 31만 원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어느 증권사에서는 31만 원을 보고 어느 증권사에서는 37만 원을 보고 자 마지막으로 또 리포트를 하나 살펴보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만 여러분들이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목표가는 얼마다? 목표가 33만 원. 그렇다면 30만 원대 초반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또다시 상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행간의 뜻을 리포트는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하이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실적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카카오는 양대 산맥이다. 웹툰과 페이가 이끌어가는
우리가 카카오톡은 무료로 쓰죠. 물론 카카오톡도 요즘 광고가 많이 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료로 카카오톡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서 광고 수입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아까 네이버를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도 45%가 광고 수입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플러스 똑같은 광고 수입 플러스 카카오페이, 카카오 웹툰 이 양대 산맥이 떠받쳐 준다라면 카카오는 앞으로 더욱더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봉이 나오죠.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그전에는 10만 원대의 중반, 13만 원 정도가 상당히 박스권이었죠. 상당히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박스 이론의 창시자죠.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이라면 처음에 상단 박스가 되고 이 박스를 돌파할 때 이때가 매수 시점이죠. 이때 또 이동평균선이 모였기 때문에 14만 원 정도가 매수 시점이 되죠. 그거 상황이 돼서 박스가 연결이 되면 우리가 그렇죠. 저항선이 돌파되고 나면 그게 어떻게 작용한다? 지지선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14만 원이 여기서 지지선이 됐었죠. 그리고 다시 모양이 됐죠. 지금 여러분들 이 모양을 보고 무엇을 또 느끼시나요?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윌리엄 오닐의 컵 모양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 보면 컵 모양이 있죠. 컵 모양은 상승하던 주식이 라운드 형태를 그리면서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 직전 고점을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직전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원래 뚫어지지 않고 살짝 조정. 이게 컵이죠. 컵의 손잡이. 그러고 나면 다시 신고가를 뚫고 간다라는 모양입니다.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 템버거 10루타짜리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가야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거래량의 감소죠. 중요한 건 손바뀜이 이미 20만 원대 후반에서 일어났었고 20만 원대 후반에서 대량 거래했던 분들, 여기서 사셨던 분들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28만 원에 사셨던 분들이 그동안 원일의 컵을 그리는 한 달 동안 물려 있었죠. 고점에 물렸다가 마음고생하면 원금만 원 팔아야지. 더군다나 28만 원은 이 밑에서부터 끝없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30만 원에 왔다라면 어떻게 되죠? 다 이익이 났어요. 이익이 났을 때 물량을 추리한 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죠? 거래량이죠. 이분들은 뭐죠? 30만 원에 이익이 났는데 지금 10% 정도 이익이 났는데 주식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더 들고 간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주가는 얼마까지 갈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한 카카오의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카카오의 기술적 분석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차트 모양이 전형적인 상승하는 모양. 물론 30만 원이란 절대치를 뚫어줬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30만 원 중반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만 원대에서 물량 소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30만 원대에서도 물량 소화 과정이 분명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격언을 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지금 달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게 여기서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 주식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손절에 대한 것들을 이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기서 30만 원 중반대까지 갈 가능성이 더 높지만 서로 만약에 20만 원대 중반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나는 손절하겠다라는 마음가짐만 있으시면 새롭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아까 미래에셋대우 리포트를 한번 다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리포트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피코마에 대한 얘기, 월 거래에 대한 얘기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카카오 페이지, 지금 카카오 페이지에 대한 또 자회사 상장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 SK 바이오팜에 대한 대박 그런 것처럼 올 하반기에 또 하나 있을 것은 카카오 뱅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빅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빅히트와 카카오 페이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현재 시장에 풀려 있는 풍부한 유동성이 이런 상장에 대한 대박 부분들을 할 수 있다. 결국 이렇게 카카오가 웹툰이라든지 페이지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수익들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뭐다? 언택트의 대표적인 것이다.
코로나19는 3분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3분기, 4분기 때도 언택트 관련주, 여러분들 지금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엇을 하려고 하시죠? 언택트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주식은 뭐다? 케인즈가 얘기했듯이 미인대회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은 또 남들도 좋아 보인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식 관점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재 그 종합주가에 대한 다양한 상황도 결국 HTS를 키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이렇게 리포트까지 한눈에 바라보면서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제가 볼 때는 인포맥스 외에는 보지 못했다라는 점. 물론 간접 광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시각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 리포트와 종합주가를 한꺼번에 보면서 한 화면에 보면서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되시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월 6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